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정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환경시설물 지진피해 예측 및 내진 성능 평가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연구기관을 소개하고요. 연구 필요성, 그리고 연구 수행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까지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기관 소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1983년에 처음으로 개원을 하였고요. 이후 국립건설시험소와 1999년에 통합을 하였고 명실상부한 지금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화성, 그리고 안동, 그리고 연천에 대형 실정 시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은 총 839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박사급 연구직이 한 500명 이상 있는 아주 큰 규모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한 1,700억 정도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원래 건설 분야, 건축이라든지 토목 분야의 세부 전공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목표 중심 조직으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사회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진안전연구센터는 인프라안전연구본부 내에 지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특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는 환경시설물의 지진 재난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여 피해를 예측하는 시뮬레이트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시설물이라 함은 정수장 또는 하수 내지는 폐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3개 기관이 모여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시뮬레이트에 들어가는 해석 모델 그리고 해석 엔진을 개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이러한 해석 엔진을 GUI 상태로 시스템화하는 것을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인 매그파이 소프트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시뮬레이트를 대상으로 IDM이라는 지진 성능평가와 관련된 전문기업에서 관련된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정수장 합폐수 처리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를 컴퓨터상에 수치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에코컴플렉스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 에코컴플렉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한요소 기반의 지진 해석 기능을 구비한 GUI 환경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이라는 특수 해석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는 환경시설물이 보통 잘 아시다시피 수조 형태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조는 내부에 유체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얕은 집안 내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해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 그리고 지속시간에 따른 지진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를 하였고요. 이렇게 구축된 에코컴플렉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 지진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지진에 대한 예측 및 평가가 가능할 거고요. 또한 내진 성능 평가 역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과 그리고 2017년 포항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포항 지진의 경우에는 3개의 정수장 그리고 2개의 하수 처리장에 큰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양덕 정수장의 경우에는 총 224억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지금 내진 보강 및 재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한 이외에도 이러한 지진들을 계기로 국내 내진 설계 기준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물은 이러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과제가 발주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포항 지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덕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개축 그리고 내진 보강 등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유체 저장 구조물의 지진 피해 유형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동북 대지진이라든지 표고현 남부 지진, 그리고 미국의 노스리지 지진, 그리고 터키 지진 사례에서 다양한 유체 저장 시설들의 파괴가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네팔 지진에서 발생했던, 유체에서 발생했던 현상을 나타내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화롭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이 오는 바람에 물 표면이 크게 출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수조 구조물에서 유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야 되는 대비가 좀 미비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 과제에서는 이러한 출렁임까지 고려한 해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시설물 분야의 연구 현황과 그리고 내진 설계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SOC 시설물에 비해서 환경시설물은 이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리고 기준과 관련된 대비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평가를 하거나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해석해서 평가하는 방법과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정밀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만약 정밀한 평가법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설계가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추구하는 바는 후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입니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내진 설계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정수장과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다수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진 설계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기준도 정립하고 그리고 보다 정밀한 지진 피해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성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는 1차년도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2차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유체 구조물 집안 사고작용 등 저희가 기술적으로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차년도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3차년도에 테스트베드 적용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점을 발견을 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 수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유체가 담겨있는 수조 구조물이 되겠고요. 주변에 지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진파가 입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이 담겨있는 탱크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에서는 슬러싱이라고 하는 표면의 물 뚫림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유체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체와 구조물 간의 연결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에 묻혀 있을 경우에는 지진파가 한쪽 방향으로 전달이 되면서 점점 파가 솟아내려 사라지는 현상을 고려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트 엘러먼트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스커스 바운더리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장 해석을 통한 지진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수치적인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해석 기술에 근거해서 에코 컴플렉스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반적인 개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진 성능 평가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쉽게 접근을 해서 다양한 지진에 대해서 어떤 시작 지연을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진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테스트베드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베드 적용은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테스트베드를 한 곳 선정을 해서 사전에 모델링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한 곳은 장항 하수 처리장이고요. 지금 현재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스트베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한 에코 컴플렉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시설물 관리 주체에 이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관리자가 손쉽게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각종 설계사라든지 용역사 쪽에 프로모션을 해서 관련한 내진 성능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제는 7가지 과제로 구성된 환경시설물 재난재해 대응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는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저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에 관련 기술인 IoT 센서를 이용한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전문가 시스템 구축, 그리고 피해 진단이나 복구 기술 개발 쪽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센서 응답과 비교를 통해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일단 DB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요. 이런 DB 구축을 위해서는 지진 시의 상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태 평가 할 때 사용을 해서 보수보강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